59세 은정 씨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그녀의 삶은 여수행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두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키워갑니다. 비록 거리와 자식들의 시선 때문에 재혼은 포기했지만 두 달에 한 번 만남과 매일의 짧은 문자로도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작은 인사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솔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59세의 은정이라고 해요. 결혼한 지 32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건 6년 전 일이에요.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변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 각자 가정을 꾸렸고 큰아들은 대구에서 일하고 딸은 광주에 살고 있어요. 저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동네 공원을 걷는 게 일상이 되었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며 신문을 보거나 가끔 TV 드라마를 보는 게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친구들은 있지만 대부분 바쁘다 보니 자주 만나기 힘들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언제였는가 잊혀진 지 오래였고 이 나이에 다시 그런 설렘을 느낄 거라곤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조용히 지내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운명은 여수행 기차에서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작년 가을 무료하게 보내는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이 여행을 권했어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여수라도 다녀오세요.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하셔야죠. 큰아들이 기차표와 호텔까지 예매해 줬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긴장됐지만 마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어요. 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플랫폼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차는 만석이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여수에 도착하면 날씨가 맑아질 거라 믿었죠. 잠시 후 제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분이었어요. 분위기 있는 회색 재킷 차림,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올리고 자리에 앉으며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하는 게 어색해 그냥 나온 말이었는데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수 가시나 봐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재훈 씨였어요. 울산에 사는 은퇴한 엔지니어로 지금은 프리랜서로 가끔 프로젝트를 맡아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1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그 후 삶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을 6년 전에 암으로 잃었어요. 아이들은 있지만 각자 살다 보니 집이 늘 조용하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며 이어간 대화는 아이들, 취미, 음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2시간 남짓한 여정이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 만남. 여행 첫날 저녁 호텔에 들어가 짐을 풀고 해변을 거닐다가 재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여수 바다가 참 예쁘네요. 사진 한 장이 함께였는데 그 문자가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 씨. 재훈 씨가 반갑게 다가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뵙네요. 우연치곤 신기하죠? 우리는 함께 웃었고 차를 나눈 뒤 오동도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 도중에 손이 스쳤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재훈 씨도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차에서 처음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이렇게 잘 통하는 분은 처음이에요. 얼굴이 붉어지며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게 되네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의 재훈 씨를 향한 특별한 감정들이 재훈 씨도 눈치챈 것 같았고 재훈 씨 역시 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따뜻한 손길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러는 동시에 설렘도 함께 밀려오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틋한 눈빛도 서로 교환하였죠. 그 순간 그는 제게 다가와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어요. 재훈 씨의 입술이 닿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설렘.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정 씨, 미안해요.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원하고 있었나 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제 방 앞에서 그는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 라고 했지만 저는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얘기도 좀 더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방으로 들어서자 문을 닫는 순간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은정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재훈 씨가 말했지만 우리 둘 다 그 이상을 간절히 원했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듯이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지자 6년 동안 닫아두었던 냉기에 얼어붙었던 제 몸과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재훈 씨, 제가 속삭였어요. 그는 제 목 언저리에 입을 맞췄어요. 강한 듯 부드러운 입술이 스치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나둘 옷을 벗었어요. 그의 손이 망설이듯 제 등을 어루만지며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제 피부가 뜨거워졌어요. 아름다우세요. 그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저는 첫 감정처럼 부끄러웠지만 잔잔한 그의 눈빛에 빠져들었어요. 제 민감한 가슴을 만지는 그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쾌감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 몸을 하나둘씩 탐험했어요. 제 다리 사이로 그의 손가락이 미끄러지자 왠지 모르게 어두움의 새벽빛이 간절하듯 제 몸이 반응했어요. 숨소리에 뜨겁고 손놀림의 강렬한 감각, 재훈 씨 더. 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는 제 안으로 다정하고 포근하게 들어왔어요. 천천히 깊게, 그리고 리듬 있게. 그 리듬에 제 몸이 녹아들며 무엇인가 뜨거움으로 감싸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움직였어요. 그의 숨결이 제 귀에 스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 손이 등을 더욱 세게 눌렀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기분이 영혼 속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오래 지속되길 바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 또 다른 세세한 나눔, 그의 거친 숨소리, 간간히 내 귓가를 스치는 신음. 너무나 완벽했어요. 저 역시 그의 몸을 구석구석 훔쳤고 마치 연애 시작 단계에서 성숙한 경계에서 서로를 간절히 원하던 연인들처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간을 멈추듯 마음껏 서로를 탐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년을 훌쩍 넘어가는 나이를 먹고도 이런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잠시나마 소시적 연애 시절의 나의 젊고 발랄한 어여쁜 숙녀로 다시 태어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절정에 도달할 때는 간지러움과 제 몸이 떨리며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땀에 젖은 몸으로 나른함으로 안겨 있으니 저절로 행복이 밀려왔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전혀요. 이런 감정에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연애적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 밤 우리는 몇 번 더 서로를 확인했어요. 그의 손길이 제 허벅지를 간지럽히듯이 어루만지며 다시 활활 불꽃을 피웠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늦게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서 향기에 취하듯 마시며 웃었어요. 이게 환상이고 꿈인가 봐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현실이에요. 엄연한 좋은 현실이요. 여행 내내 우리는 사진도 찍고 추억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함께 했어요. 여수 곳곳을 다니며 사진 찍고 웃고 밤에는 서로를 안았어요. 여행이 끝날 때쯤 우리는 부산과 울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기차역에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우리 빠른 시일에 곧 만나요. 그는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사랑의 확인 문자가 매일 왔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보고 싶어요. 제 일상이 저절로 밝아졌어요. 한 달 후 그는 부산으로 왔어요. 은정 씨를 만나고 싶어서 KTX 타고 슝 달려왔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곧 제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우리는 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손길이 많이 아쉬웠던 지나간 시간 속에 더 대담해졌어요. 제 등을 쓰다듬듯이 어루만지며 제 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영원히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해 침대로 옮겼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몸 구석구석을 스치며 자극했고 제 몸이 활활 타올랐어요. 재훈 씨 제발. 제가 부탁했어요. 그는 제 다리를 들어 올리며 깊게 들어왔어요. 리듬이 빨라지자 제 신음이 커졌어요. 절정 후 평온이 찾아오자 우리는 안겨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어요. 서로 간에 약간의 거리가 문제였어요. 울산과 부산은 지도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지만 막상 사람 마음이 오가려면 생각보다 큰 벽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차로 오가자니 피곤했고 기차를 타자니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죠. 한두 번은 설렘에 모든 게 가벼워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현실의 무게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 솔직히 교통비가 부담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감추던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정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성장한 아이들의 눈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었죠. 큰아들이 어느 날 불쑥 물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 만나세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 만나고 다니니까 그렇지 뭐. 아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재훈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도 물어보더군요. 아빠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솔직히 말할까 하다가도 괜히 반대할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함께하며 공유하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행복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광에서의 진지한 대화. 그렇게 몇 차례 고민을 나눈 끝에 우리는 중간 지점인 일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산도 울산도 아닌 곳에서라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기차에서 내려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재훈 씨의 품에 안기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비용도 거리도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생에 은정 씨는 제 삶에 다시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우리는 긴 대화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중간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혹시 만남이 줄어들다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포옹은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정 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6개월 후의 결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우리의 관계는 점차 새로운 형태로 굳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다시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2달에 한 번 만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자식들의 의심도 조금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재호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도 컸고 나이 들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는 걸 서로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는 대신 지금의 만남을 오래도록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 기다림마저도 우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따뜻함을 나누는 게 우리에게 맞아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울산에서 만나는 날이에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다 호텔로 들어갔어요. 재훈 씨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제 허리를 감싸고 안았어요. 방에서 우리는 천천히 하나씩 속삭이듯이 옷을 벗었어요. 그의 손이 제 피부를 간지럽히듯이 스치자 익숙한 미세한 떨림이 왔어요. 천천히 해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는 제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듯 핥으며 내려갔어요. 제 다리 사이에서 그의 혀가 움직이자 제 몸이 활처럼 휘었어요. 아, 재훈 씨. 아, 은정 씨.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제 안으로 들어와 음유를 타듯 리듬을 맞췄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마음껏 서로를 느꼈어요. 절정 후 우리는 서로에게 안겨 대화를 나누었어요. 비록 재호는 포기했지만 이렇게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재훈 씨가 속삭였어요. 제가 답해줬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제 저와 재훈 씨의 관계는 처음의 불꽃 같은 열정에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따뜻한 동행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소 멀지만 2달에 한 번씩 마주 앉아 함께 웃고 가끔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고 밤이면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온기를 다시 확인했죠.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볼 순 없었지만 그 공백은 매일 주고받는 짧은 문자와 전화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행복의 감정이 어땠나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런 단순한 안부 한 줄이 제 하루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연은 없을 거라, 외로움은 이제 내 몫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를 만난 이후 저는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은 눈여겨보면 다시 찾아온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아이들도 있는데 체면이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는 순간을 맞이하니 그 모든 편견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젊은 연인의 수다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삶의 무게와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고 진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나누는 포옹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라기보다 긴 겨울 끝에 피어나는 난로 불빛처럼 따스합니다. 사랑은 어느덧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기차 안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면 이 인연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크고 거창한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순간의 친절함, 짧은 눈빛, 가벼운 인사, 사소한 배려. 그 안에서 어쩌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어떻게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불을 꺼도 늘 고요한 집안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고 작은 일상조차도 빛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스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그리고 저처럼 기차 안에서 불현듯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아두지 마세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 깊고 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여는 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반을 지나면 사랑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 못지않게 어쩌면 더 값지고 단단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뜨거움에서 따뜻함으로, 설렘에서 평온함으로 바뀌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진실합니다. 마무리 인사. 저는 앞으로도 2달에 한 번씩 재훈 씨와의 만남을 이어갈 것입니다. 재훈은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사랑까지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꼭 결혼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연한 만남 하나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서 지내고 계신다면 작은 용기 하나로 문을 열어보세요. 어쩌면 누군가 이미 그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또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안에 또 다른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 가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